저희가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도 몇 번 전달해 드렸는데 요즘에 소비 트렌드가 단순히 제품을 딱 사고 마는 게 아니라 경험, 체험에 더 집중하는 현상이 더 많아진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비싼 가방을 하나 사기보다는 그 돈으로 여행을 가거나 가죽 공예를 배워서 만들거나 도자기를 빚거나 이런 식인데요. 사람들은 왜 이런 걸 또 좋아하는 걸까요? 또 그 과정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심리학개론 시간에 또 재미나게 들어보시죠.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네. 이렇게 물건 딱 한 방에 사시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뭐 경험하는 걸 좋아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사는 네. 걸 좋아했어요. 오, 네. 근데 지금은 경험 쪽으로 조금 옮겨갔는데 네.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요? 애들 물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놀 데도 없고. 잘못하면 진짜 이고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하고 있습니다. 참 짐이 많죠. 베란다도 항상 가득 차 있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도 사는 것보다 또 경험하는 것을 중시한다 하더라고요. 네. 이런 흐름은 어떻게 왜 나타나는 걸까요? 일단 이거 오해하실 수 있는데 네네. 소유욕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소유욕이 없어지는 네. 건 아니다. 네, 그걸 물질에 대한 소유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경험에 대한 소유로 생각하는지지 소유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무소유가 될 수는 없는 네, 거고. 그렇죠. 쉽진 않죠. 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왜 그러면 지금 소유보다 경험 쪽으로 가느냐? 예전보다 물건을 소유하는 게 훨씬 쉬워졌어요. 특별히 고가의 물건이 아니라면 게다가 이제 고가의 물건이라고 해도 공유 경제가 등장하면서 렌트도 할 수 있고 뭐 네. 대여도 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소위 대체 소유가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기술 발달 때문에 디지털로 소유하는 것도 생기고요. 네. 전자책처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소유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전처럼 소유하면 심리적이나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값도 많이 올랐고 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조금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무언가 얻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삶을 무엇을 소유하는가에서 어떻게 사는가로 바꾸고 있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소유 자체가 어려웠으니까 무엇을 사는가가 더 중요했지만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나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항상 빈곤했던 시절에는 네. 뭐라도 하나 마련하는 것, 맞아요. 사는 것에 집중을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리브하는가 네, 의미가 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또 이게 또 네. 경제력도 그 뒤에 뒷바탕이 또 될 테고요. 그러면 이게 만족감 측면에서 네. 내가 갖고 싶었던 어떤 뭐 IT 기기, 전자기기 네, 같은 것도 네. 하나 살 때나 네. 아니면 전시회를 가거나 여행을 다녀오거나 이런 경험을 할 때 만족감은 어떤 게 높을까요? 이거는 사실 개인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겁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물질적인 만족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해요. 언제 가장 좋을까요? 물질 처음 샀을 때, 네, 언박싱 할 때, 맞아요. 비닐 뜯을 때, 짜릿하죠. 그리고 그걸 사려고 계획할 때도 되게 좋습니다. 설레죠. 네. 막 가격 비교하고. 그래서 그때까지만 딱 좋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익숙해지면서 설렘이 사라집니다. 사기 직전이랑 네. 또 요거 산다고 집에서 허락받을 때랑 네. 그렇죠. 가서 이제 사서 막 들고 올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죠. 맞아요. 근데 경험적 만족은 조금 달라요. 이게 기억에 남거든요. 예. 예를 들면 와 그때 콘서트 진짜 대단하지 않았어? 이렇게 한참 지나서도. 그렇죠. 이게 사라진 것 같지만 기억 속에 남아서 회상할 수 있기 때문에 떠올릴 때마다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네요. 한 20년 전에 갔었던 콘서트 생각해 보면 그렇죠. 지금도 뭔가 잘 갔다 온 것 같고. 네. 근데 20년 전에 산 뭐 IT 기기는 어디 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예. 그게 아직까지 남아 있을까요? 감가상각돼서 뭐 가치는 제로에 수렴이 됐겠죠. 네. 또 하나 한국에서 경험이 조금 옛날보다 각광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험은요. 예. 직접 비교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주관적인 판단으로. 맞아요. 비교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회적인 비교에서 경험이 조금 자유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누구 핸드폰은 접히고 누구 핸드폰은 램이 몇 기가짜리인데 이런 거 그렇죠. 최신형 핸드폰 비교할 수 있는데 네. 경험한 거는 직접적으로 객관적으로 데이터로 수치로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샀는데 누군가가 더 좋은 걸 샀으면
아, 이게 내가 되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 비교 때문에 그쵸, 그쵸, 만족감이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경험은 그렇지 않거든요. 누가 진짜 내가 사고 싶은 새 차를 하나 샀는데 친구가 더 큰 차 몰고 나오는 좀 그런 것처럼. 네. 근데 경험은 그렇지 않다. 네. 혹시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해외여행 몇 번 나가고 네. 어디를 갔다 오고 더 뭐 비싼 섬나라 갔다 오고 막 이런 거는 좀. 근데 비교하게 그게 되지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비싼 패키지를 갖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거기서 이거 했어. 아, 이렇게 좀 색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어디 해변을 걸어봤다. 네, 네, 몰디브 가서 모히또 한 잔 마셔봤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모히또. 근데 이게 네, 소유라는 거 뭐 사서 쟁여놓는 거는 산다고 해서 만족감이 들진 않고 더 사게 되고 더 필요하게 네. 되잖아요. 경험 같은 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이나 독서 클럽 가입하는 거나 문화센터 다니는 거나 이것도 혹시 반복하면 질릴 수도 있나요? 심리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질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매번 같은 경험을 하는 거는 사람들이 당연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선함도 떨어지고 그래서 요걸 살짝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같은 경험인 것 같지만 누구랑 하느냐, 그 다음에 새로운 계획을 조금 넣느냐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새로움이 있느냐 누구랑 함께 하느냐.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바꾸면 경험은 약간 새로워지기 때문에 덜 질리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내가 원해서 하는 건지 아하. 아니면 의무감에서 하는 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무감으로 경험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억지로 뭐 출장 갔다 오거나 등산도 가셔야 되잖아요. 상무님이 불러서 이번 주말 같이 등산이나 같이 가자 뭐 이러면은 네. 그것도 안 좋은 기억으로 남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무조건 같이 여행 가자 그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살살 구슬려야죠. 뭐 사줄게 맛있는 거 탕후루라도 사줄게 이렇게 네. 구슬려야죠. 아하 질릴 수도 있다. 근데 누구랑 함께 하느냐 또 새로움이 있느냐. 네. 근데 요즘에 보면은 공연 콘서트 티켓 가격이 네. 뭐 기본 막 10만 원 넘는 것들이 거의 그렇죠, 기본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되게 비싸요. 해외 여행도 마찬가지고 네. 제주도 한번 다녀오려고 해도 돈 굉장히 많이 들고 경험도 사실은 소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가격이라는 게 또 변수가 될 수 있지 네. 않겠습니까? 가격이 변수가 안 될 수가 없는데요. 이 소유 그러니까 물질적인 소비와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네. 우리가 뭘 살 때는 그게 그냥 다 비용이잖아요. 네. 근데 경험적인 소비를 할 때는 그걸 투자해서 내가 얻는 가치, 경험의 가치를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을 투자해서 이런 경험의 가치를 얻을 수 있었어라고 느끼는 거죠. 경험의 가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회상 말씀드렸는데 예, 예. 그때 해외여행 갔을 때 돈을 많이 들이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즐거웠잖아. 우리가 그동안 해보지 못한 이런 경험을 했잖아.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그때 어디 갔었잖아. 그때 뭐 먹었잖아. 네. 네. 뭐 같이 해봤잖아.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고 기억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정도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유하는 기억. 그게 이제 버킷리스트나 뭐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인생에 한 번쯤 이런 거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치를 자꾸 증폭시켜서 부여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엄마 아빠랑 같이 어디 갔었을 때, 네. 뭐 20년 전에 친구들이랑 어디 갔었을 때 이런 것들 네. 하나하나가. 근데 차이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 어떤 경험이냐에 따라서 경험의 종류나 목적에 따라서 가격 민감도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경험의 목적이 정서적인 보상이다. 네. 그러면 가격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어. 근데 실용적인 경험이다. 그러면 높아져요. 그래서 워크숍이나 클래스 같은 거는 가격 민감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러네요. 네. 실용적인 거, 뭐 네, 배워야 하는 거, 네. 업무를 위해서 뭐 하나 해놔야 되는 거, 그렇죠. 그런 가격 민감도가 높은데 네. 나를 위해서 힐링, 그렇죠. 가족을 위해서, 네. 부모님 이런 거는 좀 이제 가격 민감도가 떨어진다. 옛날에 모 광고에도 나왔었잖아요. 가격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프라이스리스. 그러네요. 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것도. 그렇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경험은 잊혀진다. 그렇죠. 어릴 적에 애들 데리고 해외여행 가봐야 기억도 못한다. 네. 하지만 물건을 사면 남는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어렸을 때 성장 배경이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소유가 어려웠다면 당연히 소유에 대한 욕구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성장 과정에서 경험이 많지 않으셨던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진도 별로 없고 여행보다는 TV나 물건 사는 게 더 많았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성격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 검사에서 성실성 높게 나오는 분들은 네. 소유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성실성이 높은 사람이 소유를 더 중시해요. 그 성실성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제도를 잘 따르고 그다음에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많이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아하. 원래는 컨시엔셔스니스거든요. 예. 반면에 이제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예. 경험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허. 이게 사람마다 또 성격마다 또 네.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게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그 경험과 소유를 또 어떻게 또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것도 또 다음 시간에 또 저희가 교수님께 청해서 들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되게 빨리 갔네요.